가을볕이 유난히 따사롭던 그해 박은혜 여사세의 작은 뜰악에는 국화향이 은은했다. 남편을 여붙지 10년, 그림자처럼 함께하던 적적함은 이제 익숙한 동반자였다. 자식들은 모두 제 살 길을 찾아 떠났고 명절이나 생신 때가 되어서야 겨우 얼굴 한번 비추는 게 고작이었다. 다들 먹고 살기 바쁘니 어쩌겠어. 은혜 여사는 홀로 차린 남편의 기일상 앞에서 그렇게 되뇌었지만 텅 빈 집안에 홀로 남겨진 시간의 무게는 명치 끝을 짓누르는 돌덩이 같았다. 밤이면 뒤척이다 새벽녘에야 겨우 눈을 붙이기 일쑤였고 무료함을 달래려 켜놓은 텔레비전 속 웃음소리는 오히려 그녀의 외로움을 더욱 도드라지게 할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딸 빈지가 생신 선물이라며 최신형 스마트폰을 내밀었다. 엄마, 이제 이런 것도 좀 쓰셔야 해요. 심심하실 때 유튜브도 보시고 친구분들이랑 카톡도 하시고요. 민지는 손수 SNS 애플리케이션까지 깔아주며 사용법을 알려주었지만 은혜 여사에게는 그저 복잡하고 눈아픈 기계일 뿐이었다. 그래도 딸의 성의를 봐서 또래 노인들이 경로당에서 스마트폰으로 손주 사진을 자랑하는 모습을 어깨 너머로 본 터라 아주 내키지 않는 것도 아니었다. 그렇게 은혜 여사의 적막한 일상에 작은 파문이 일기 시작했다. 밤늦도록 잠 못 이루던 어느 날 밤이었다. 은혜 여사는 딸이 깔아준 SNS 앱을 무심코 열었다. 복잡한 화면 속에서 손가락 가는 대로 이것저것 눌러보다 친구 추천이라는 목록을 발견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프로필 사진이 있었다.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환하게 웃고 있는 중년 남성의 사진이었다. 이름은 로건. 자신을 해외에서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교포라고 소개했다. 은혜 여사는 자신도 모르게 그의 프로필을 한참이나 들여다보았다. 얼마 만에 느껴보는 작은 설렘인지. 안녕하세요. 배경이 참 멋지네요. 좋은 곳에 사시나 봐요.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서툰 솜씨로 메시지를 보냈다. 보내고 나서야 주책이다 싶어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뜻밖에도 로건에게서는 금방 답장이 왔다. 반갑습니다, 은혜님. 제 고향도 한국인데 이렇게 고국 분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그의 메시지는 깍듯하면서도 다정했다. 그날 이후 로건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은혜 여사에게 안부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가벼운 산책이라도 다녀오셨는지요? 저녁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혹시 입맛 없으실까봐 걱정입니다. 그의 관심은 은혜 여사가 평생 자식들에게서도 받아보지 못한 종류의 것이었다. 그는 은혜 여사가 SNS에 무심코 올린 낡은 사진첩 속 젊은 시절 모습이나 소일거리로 가꾸는 작은 화분에 담긴 꽃 사진에도 일일이 댓글을 달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은혜 여사가 젊은 시절 교사가 되고 싶었으나 집안 형편으로 꿈을 접었다는 이야기를 흘끗 꺼냈을 때 로건은 마치 제 일처럼 안타까워하며 그녀의 못다 이룬 꿈을 진심으로 응원해 주었다. 은혜님 같은 분이 선생님이 되셨다면 정말 많은 아이들이 행복했을 겁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은혜님의 따뜻한 마음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은혜 여사는 로건과의 대화에 시간 가는 줄 몰랐다. 그의 메시지를 기다리는 것이 하루 중 가장 큰 즐거움이 되었고 스마트폰 알림음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로건은 자신을 외로운 사업가라고 소개하며 아내와는 오래전에 사별했고 자식들도 모두 외국에 나가 있어 혼자 지낸다고 했다. 은혜 여사는 그에게서 자신과 비슷한 외로움의 그림자를 보았고 왠지 모를 동질감과 연민을 느꼈다. 이 사람도 나처럼 외롭구나. 서로 의지가 될 수 있다면. 어느 날 로건은 은혜 여사에게 작은 선물을 보내고 싶다며 주소를 물었다. 한국의 전통 문양이 새겨진 고운 스카프였다. 어머니의 나라 물건을 보니 문득 은혜님 생각이 났습니다. 작은 정성이지만 받아주시면 기쁘겠습니다. 며칠 뒤 국제우편으로 도착한 스카프는 은혜 여사의 마음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다. 값비싼 물건은 아니었지만 그 안에 담긴 로건의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듯했다. 이렇게까지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이 있다니. 은혜 여사는 스카프를 목에 둘러보며 소녀처럼 수줍게 웃었다. 로건에 대한 신뢰는 그렇게 차곡차곡 쌓여갔다. 스카프를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로건에게서 다급한 연락이 왔다. 은혜님, 정말 죄송하지만 급히 상의 드릴 일이 생겼습니다.
그가 진행하던 중요한 사업 계약에 갑자기 문제가 생겨 당장 소액의 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정말 이런 부탁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은혜님 외에는 달리 도움을 청할 곳이 없습니다. 딱 50만 원만 빌려주실 수 없을까요? 며칠 안에 이자까지 쳐서 꼭 갚겠습니다. 이번 계약만 성사되면 모든 어려움이 해결됩니다. 은혜 여사의 마음은 복잡했다. 평생 누구에게 돈 한 번 아쉬운 소리 해본 적 없는 그녀였다. 하지만 화면 너머로 전해지는 로건의 간절한 목소리와 그동안 쌓인 정이 그녀의 판단력을 흐리게 했다. 이 정도 돈은 괜찮겠지. 곧 갚는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동안 나에게 얼마나 잘해주었는데. 결국 그녀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은행으로 향했다. 창구 직원 앞에서 돈을 이체하며 가슴이 조금 떨렸지만 로건이 기뻐할 모습을 생각하니 한편으로는 뿌듯하기도 했다. 송금 사실을 알리자 로건은 뛸 듯이 기뻐하며 연신 고맙다는 말을 전했다. 은혜님의 도움 덕분에 큰 위기를 넘겼습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의 말에 은혜 여사는 자신이 마치 중요한 사람이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졌다. 하지만 약속했던 며칠이 지나도 로건은 돈을 갚지 않았다. 대신 또 다른 문제가 터졌다는 연락이 왔다. 어머니께서 갑자기 쓰러지셔서 급히 병원비가 필요합니다. 은혜님, 정말 면목 없지만 조금만 더 도움을 주실 수 없을까요? 로건의 목소리는 절박했고 은혜 여사는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다. 어머니가 편찮으시다는데 어찌 외면한단 말인가. 그녀는 또다시 은행으로 향했다. 그 후로도 로건의 금전 요구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어졌다. 거래처에 보낼 물건이 세관에 묶여 급히 통관료를 해결해야 합니다. 일시적으로 계좌가 동결되어 생활비가 바닥났습니다. 매번 이유는 달랐지만 결론은 항상 돈이었다. 은혜 여사는 자식들 몰래 모아두었던 쌈짓돈이며 얼마 되지 않는 연금까지 로건에게 송금했다. 통장 잔고는 빠르게 줄어들었지만 로건이 약속한 장밋빛 미래는 좀처럼 다가오지 않았다. 그는 이 문제들만 해결되면 당장 한국으로 들어가 은혜님과 함께 여생을 보내겠습니다. 작은 카페를 차려서 함께 커피를 내리고 예쁜 정원을 가꾸며 삽시다. 라며 달콤한 말로 은혜 여사를 회유했다. 은혜 여사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 이미 너무 많은 것을 걸어버렸기에 이제 와서 모든 것이 거짓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너무나 두려웠다. 그녀는 밤마다 로건이 보내준 인터넷에서 퍼온 듯한 멋진 전원주택 사진을 보며 그와의 행복한 미래를 상상했다. 한편 딸 민지는 어머니의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다. 예전에는 전화통화도 길게 하지 않던 어머니가 언제부턴가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누군가와 밤늦도록 메시지를 주고받는 듯했다. 가끔 집에 들르면 어머니의 얼굴은 수척해져 있었고 무언가에 골몰하는 듯 멍한 표정을 지을 때가 많았다. 결정적으로 민지는 어머니가 돈 문제로 곤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챘다. 예전에는 손주들 용돈도 곧잘 챙겨주시던 어머니가 언젠가부터 돈 이야기에 예민하게 반응했고 심지어 민지가 생활비에 보태 쓰라며 드린 돈마저 어딘가로 사라진 것 같았다. 엄마, 요즘 무슨 일 있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세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은혜 여사는 아무 일 없다. 나이 들어 그렇다며 얼버무릴 뿐이었다. 민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어느 날 그녀는 어머니 몰래 은행에 동행하여 최근 거래 내역을 뽑아보았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정체불명의 개인 계좌로 그것도 여러 차례에 걸쳐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큰 돈이 빠져나간 기록이 선명했다. 엄마, 이게 다 뭐예요? 이 돈들 다 어디로 간 거예요? 민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를 다그쳤다. 은혜 여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끝까지 네가 알 것 없다. 그냥 아는 사람에게 잠시 빌려준 것이다. 라며 잡아댔다. 어떤 아는 사람이기에 이렇게 큰 돈을 그것도 아무 담보도 없이 빌려줘요. 혹시 엄마 인터넷에서 이상한 사람 만난 거 아니에요? 민지의 날카로운 질문에 은혜 여사는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혔다. 내가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하느냐. 내가 내 돈 쓰는데 네 허락까지 받아야 하느냐. 그녀는 오히려 큰 소리를 쳤지만 그 목소리에는 불안감과 두려움이 잔뜩 묻어 있었다. 모녀 사이에는 싸늘한 냉기가 흘렀다. 그날 이후 민지는 어머니의 통장을 자신이 관리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은혜 여사는 완강히 거부했다.
이미 로건에게 깊이 빠져든 그녀에게 딸의 걱정은 잔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았다. 로건은 이제 더욱 대담하게 돈을 요구해왔다. 은혜님, 드디어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한국에 들어가 당신과 함께 살 집을 계약하려는데 마지막 계약금이 조금 부족합니다. 딱 3천만 원만 더 보내주시면 저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바로 당신 곁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살 아름다운 집, 생각만 해도 가슴이 뜹니다. 그의 메시지에는 박은혜가 그토록 갈망하던 미래에 대한 약속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3천만 원은 그녀에게 너무나 큰 돈이었다. 이미 통장은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다. 로건은 마치 그녀의 사정을 다 안다는 듯이 혹시 집을 담보로 잠시 융통할 수는 없을까요? 제가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아주 잠시만 어려움을 견디면 됩니다. 라며 집 담보 대출까지 종용했다. 박은혜는 며칠 밤낮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고민했다. 한평생 자신이 일궈온 유일한 재산인 이 작은 집. 남편과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이곳을 담보로 잡힌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싫은 일이었다. 하지만 로건과의 행복한 미래를 포기할 수도 없었다. 화면 속 로건은 여전히 다정했고 그의 약속은 너무나 달콤했다. 그래, 아주 잠깐만이야. 로건 씨가 오면 다 해결될 거야. 그녀는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결국 은행으로 향했다. 대출 상담 창구 앞에 앉아 서류를 작성하려던 순간 그녀의 스마트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딸 민지였다. 엄마, 지금 어디세요? 당장 그만두세요. 그 사람 사기꾼이에요. 민지의 다급한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터져나왔다. 박은혜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애써 태연한 척하며 말했다. 무슨 소리냐? 엄마 지금 바쁘다. 나중에 통화하자. 하지만 민지는 포기하지 않았다. 엄마, 제가 다 알아봤어요. 그 로건이라는 사람, 엄마한테 보낸 사진 전부 다 가짜예요. 인터넷에서 도용한 사진들이라고요. 그 사람이 말한 사업이요? 그런 회사 존재하지도 않아요. 박은혜는 민지의 말을 믿고 싶지 않았다. 아니, 믿을 수가 없었다. 내가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해. 너는 그 사람을 직접 만나보지도 못했잖니. 그녀는 버럭 소리를 질렀지만 손은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다. 그 순간 민지가 보낸 메시지 알림이 울렸다. 메시지에는 로건이 보냈던 프로필 사진과 똑같은 얼굴을 한, 그러나 전혀 다른 이름과 직업을 가진 외국 정치인의 기사 링크가 첨부되어 있었다. 그리고 로건이 자랑했던 해외 사업체의 홈페이지라며 보여주었던 주소는 존재하지 않는 페이지라는 검색 결과도 함께였다. 박은혜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스마트폰을 든 손이 힘없이 떨어졌다. 화면 속 증거들은 너무나 명백했고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로건의 다정한 목소리, 따뜻한 위로, 달콤한 약속들,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니. 자신이 평생 모은 돈,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했던 마지막 자존심, 그리고 한때나마 진심으로 꿈꿨던 행복한 노후,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렸다. 은행 창구 직원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박은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절망감 속에서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오열했다. 민지는 곧장 은행으로 달려와 망연자실한 어머니를 부축했다. 박은혜는 딸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멍한 표정이었다. 그날 밤 민지는 뜬 눈으로 어머니 곁을 지켰다. 혹시라도 어머니가 섣부른 생각을 할까봐 불안했다. 다음 날 민지는 어머니를 데리고 경찰서로 향했다. 사기 피해 신고서를 작성하는 박은혜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담당 형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지만 어머님, 이런 로맨스 스캠 사건은 범인을 특정하기도 어렵고 해외 계좌로 송금된 돈은 사실상 되찾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라는 절망적인 답변만이 돌아왔다. 박은혜는 이미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가슴 한구석에 남아있던 신락 같은 희망마저 끊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 후로 박은혜는 한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방 안에만 틀어박혀 지냈다. 밤에는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하염없이 창밖만 바라보았다. 내가 바보였어. 내가 어리석었어. 그녀는 끊임없이 자책했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것 같은 깊은 고독감에 휩싸였다.
로건에게 쏟아부었던 돈보다 더 아픈 것은 진심을 다했던 자신의 마음이 철저히 짓밟혔다는 배신감과 수치심이었다. 민지는 그런 어머니를 곁에서 묵묵히 지켜보았다. 섣부른 위로나 충고 대신 그저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눈물을 흘려주었다. 엄마 잘못 아니에요. 그놈이 나쁜 놈이에요. 엄마는 그저 외로웠을 뿐이에요. 민지의 진심 어린 위로 속에서 박은혜는 아주 조금씩 더디지만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잃어버린 돈은 다시 찾을 수 없을지라도 무너진 삶을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박은혜의 얼굴에는 여전히 깊은 슬픔의 그늘이 남아 있었지만 예전과 같은 절망감은 보이지 않았다. 민지의 격려로 그녀는 용기를 내어 동네 경로당에서 운영하는 스마트폰 활용 교육반에 다시 나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구석에만 앉아 있었지만 어느 날 우연히 옆자리에 앉은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그 할머니 역시 비슷한 로맨스 스캠 피해를 당할 뻔했다가 자식들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한 경험이 있었다. 박은혜는 처음으로 자신의 아픈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았다. 그녀의 이야기에 다른 노인들도 하나둘씩 자신의 경험담을 꺼내놓기 시작했다.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고 위로하며 그들은 보이지 않는 연대감을 느꼈다. 우리 같은 늙은이들이 뭘 알겠어. 그러니까 더 조심해야 해. 서로 이야기도 많이 하고 이상하다 싶으면 자식들한테 바로바로 물어봐야 한다니까. 한 할머니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따스한 봄볕이 창가로 스며들던 어느 주말 오후 박은혜는 딸 민지와 함께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앙상했던 나뭇가지에는 어느새 연두빛 새순이 돋아나 있었고 화단에는 형형색색